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명 6일 만의 기소이자 3대 특검을 통틀어서 첫 번째 기소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의 의미를 석방 차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딱 일주일 뒤에 종료가 되는데요.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김 전 장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기소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당일에 기소를 하면서 3대 특검 전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뉴스는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조은석 내란 수사 특별검사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불법 기소냐 아니냐 이거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을 최장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임명돼서 지금 아직 20일이 안 지났죠. 그리고 나서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고 공판 관여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불법이다라는 것은 아마 과거에 있었던 특검법을 생각하고 불법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특검은 개별 특검 법률 안에 따라서 각기 이제 임명되고 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아닌 것이고 이미 임명이 된 조은석 특검이 특별검사로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법률가의 시각으로 불법 기소는 말이 안 된다. 불법 기소라는 주장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특검법 자체의 독자적인 법이 지금 통과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조문에 준비 기간이라도 중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예. 사건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공소 제기해서 추가로 다른 지금 혐의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하고 공무집행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 기소라고 정치적 주장은 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법에 따른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보석 신청을 했다가 몇 번 자기가 취하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구속 만료일 전에 보석을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보석 싫다, 안 나간다 하면서 사실은 보석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마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로 아마 때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내란 특검법 10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뭐하러 버텼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러니까요. 저는 잔꾀 부리다가 제ቄ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26일 날 구속 만료가 되면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내가 다닐 수 있다. 마치 내란 수괴 윤석열 씨처럼 반바지 입고 자유롭게 다니는 생활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16일 날 조건부 보석을 저는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만 며칠이라도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뭔가 신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저는 다시 구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거부한 데다가 며칠만 버티면 나는 정말 자유를 얻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어라는 꿈을 꿨을 텐데 오히려 잔꾀 부리다가 다시 그냥 구속기간 바로 연장되는 추가 기소된 건으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계속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 6월 26일이거든요.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 전에 일단 추가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꽤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오전에 밝혔고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법률적 조치만 놓고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상태를 면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6월 26일 구속 만기가 있기 전에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어쩌면 그 김용현 국방장관은 영어의 몸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이 진행될수록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상황은 굉장히 곤궁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추가 기소 소식을 들으면서 특검에서 이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검찰은 왜 안 했을까 그동안? 특검이 판단했을 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도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상 그 전에 주요 사건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1심의 경우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 중에 그런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몇 년씩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6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별도 사건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 별도 사건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다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 주요 사건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재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태도는 참 검사 출신인 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짧게만 네. 이것도 확인해 주시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추가로 된다면 6개월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2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받습니다. 2달 단위로요? 기간을, 예. 자, 검찰은 왜 안 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제 근데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 재판을 받고 있고 6개월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경우에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는 별건 수사 비슷한 또 그 관례 같은 게 있어서 예. 이례적인 경우인 건 맞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검찰이 조금 더 성실하게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무리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특검이 새로 이제 출범해서 하기 때문에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어서 아마 그쪽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선의 네. 해석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특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해보고 싶은데 일단 일정만 쭉 보면 12일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17일에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사에 들어갔고 구속 기소를 했죠.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빠릅니까? 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특검에서 뭐 더 나올 게 있겠나. 아니 그렇다면 왜 본인은 특검을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예. 특검 수용해서 빨리빨리 해도 더 나올 거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더더군다나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개의 특검이 동시다발로 지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집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끼리도 상당한 견제도 있을 것이고 경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경찰에서 오늘 3차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과 의논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병 확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언권 정강재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특검이 발효된 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빨리 추진하면서 이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빨리빨리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시간을 뭐 조정하는 것은 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야당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정치 보복적 성격의 특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특검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